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얼굴이 보여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장 크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즉각적으로 얼굴의 윤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란 장비가 이제 셀럽들이 시상식 가기 전에 받는 그런 시술이다. SNS상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많잖아요. 근데 얼굴 뭐 많이 바뀐 연예인 뭐 몇 명 해가지고 전부 다 제가 볼 때 문제예요. 연예인분들 피부과 많이 다니잖아요. 원장님 병원에도 연예인들 많이 오나요? 큰 거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급해서 잠깐 와서 뭐 염증 주사 맞고 가시고. 진짜요? 연예인들도 그냥 막 급하게 와서 염증 주사 맞고 그래요? 네, 맞아요.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메이크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남자분들은 그런 문제가 원래는 별로 없는데 이제 연예인분들은 메이크업을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더 많이 생기죠. 아이돌들 데뷔하기 전에도 피부과 많이 다니잖아요. 연습생들은 무슨 관리 받는지 연예인도 아세요? 대부분 다 여드름 문제예요. 연습생분들은 뭐 나이대가 딱 뭐 고등학생 그 정도 나이대니까 당연히 그 나이대에 있는 여드름 문제가 있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여드름 문제가 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도 학생 때랑 이제 데뷔하기 직전에 막 뭐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가급적 과한 거는 하지 말자. 연예인분들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화면에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걸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까다롭게 권해드려야겠죠. 데뷔 전인 분들, 현역 연예인들 그 두 그룹이 받는 관리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예를 들면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얼굴이 보여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장 크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이겠죠. 성형수술을 통해서 뭐 원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거고,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연예인 데뷔 전 윤곽을 살짝 손보고 싶은데 수술로 하면 그 데뷔 전 사진 이렇게 뜨면서 수술했네 마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티 안 나게 이렇게 손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쪽의 윤곽을 신경을 쓰니까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은 일단 턱 보톡스가 있겠죠. 이 근육을 살짝 잡아주면, 물론 효과가 어느 정도 한 3, 4개월밖에 지속이 안 되니까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가장 즉각적으로 얼굴의 윤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얼굴이 좀 이렇게 빵빵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을 살짝 잡아주면 실제로 얼굴이 굉장히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울세라. 그렇죠. 맞아요. 20대, 30대 분들한테 울세라를 했을 때 저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보거든요. 볼이 빵빵한 분들은 울세라로 즉각적으로 지방을 조금 위축을 시키면 얼굴이 실제로 많이 갸름해져요. 피부에 탄력이 남아있을 때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20, 30대가 효과가 좋은 거죠. 많이 빵빵하지는 않다. 살짝 지방이 이런 이중턱하고 심부볼에 조금 있다. 그 정도인 경우에는 저는 인모드 같은 방법도 많이 권합니다. 여러 번 치료를 해야 되지만 아주 미세하게 살짝 잡아주는, 병원들은 많이 시술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잘 권하지 않는 게 윤곽 주사예요. 저 그거 너무 궁금해요. 윤곽 주사 뭐예요?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지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윤곽 주사라는 걸 시술하는 게 허가된 건 아니에요. 주사를 만드는 레시피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이때 들어가는 약들이 허가가 안 받은 약들은 아니에요. 아예 이게 레시피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고 있는 방식인 거고,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약을 넣으면 건강에 무리가 갈 수도 있죠. 의사가 알아서 조절을 잘 하던지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안 들어놓고 쓰기는 해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성분, 스테로이드가 문제가 돼요.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하면 지방이 확 위축되니까 효과는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이걸 많이 넣으면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가겠죠. 스테로이드를 넣지 않은 레시피를 마련을 해놓고 있긴 한데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효과는 나타나는데 왠지 찜찜하고, 윤곽 주사를 제가 권하는 경우는 없고, 환자분이 뭐 급하게 정말 꼭 맞아야겠다 그러면 경고를 여러 번, 한 3번 정도 경고하고 제한적으로 합시다,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데뷔 전에 윤곽을 위해서는 턱보톡스, 인모드, 울세라 요 정도. 그렇죠. 데뷔 전에 피부를 싹 물광 돌게
싹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치료를 해야 돼요. 일반적인 레이저 치료를 그런 목적으로 권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약간씩 손상을 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그 손상을 복원하겠죠.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피부 상태가 고르게 돼요. 그렇게 받는 분들도 있고요. 주변 얘기로는 나이가 있는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꾸준하게 그런 치료를 받고 있다.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필링이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당연히 필링은 각질을 깎아내는 치료이기 때문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이 자극을 통제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하이드라 페이셜 건강하게 박피술 하는 것 같은데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가 뭐 건강한 박피술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좀 줄여 놓은 장비로 저는 보고 있어요. 박피제라고 하죠. 각질을 녹여주는 성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왕창 얼굴에 바르고 문지르면 굉장히 자극이 되겠죠. 강도는 좀 있는 박피제들이거든요. 찔끔찔끔 쓰는 거예요. 찔끔 뿌리고 다시 빨아들이고 노출 시간을 좀 분배해서 각 피부 부분 받는 시간을 좀 제한하는 거죠. 그거를 제일 많이 권할 때는 웨딩 촬영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좀 매끈해지면 피부 톤도 좀 밝아 보이고 화장도 훨씬 잘 먹을 거고. 그 하이드라 페이셜이란 장비가 이제 미국 장비인데 회사에서 이 장비를 홍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문구 중에 하나가 셀럽들이 시상식 가기 전에 받는 그런 시술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실제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좀 피부가 반짝 좋아 보이고 싶을 때 그래도 좀 부담이 안 되는 시술을 하고 싶으면 하이드라 페이셜 같은 방법을 쓸 수 있고 스킨 부스터라고 하죠. 네. 주사 시술들도 같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리스크가 좀 있죠. 주사 바늘 자국도 날 거고 멍도 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여유 있을 때 하이드라 페이셜로 일주일 전에 한다면 얘는 한 2-3주 정도. 현역 연예인들 그런 분들은 어떤 수술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뭐 엄청난 걸 저한테 해달라고 온 게 아니라 진짜 급할 때 오는 거예요. 염증 주사 맞으러 오시고 약 써서 증상 조절하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오시죠. 저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메이크업에 따른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킬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하는 거죠. 계속 방송 스케줄이 있는데 계속 트러블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트러블이 왜 생기는지부터 따져봐야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쇼 호스트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화장품 관련되는 걸 해서 항상 생얼로 화장품을 쓰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으로 뭘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 피부가 너무 민감해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장품이 좋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거든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약을 써서 증상을 조절하자. 평상시에는 좀 무리한 걸 하지 말자. 현역 활동하시는 연예인분들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얼굴 바뀌었네 뭐 한 거 아니야? 뭐 또 다시 한 거 아니야? 이런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그런 분들도 성형이 아니라 피부과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다양하죠. 경우가 성형수술 하신 분들도 있고 SNS상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많잖아요. 이제 연예인분들 얼굴 뭐 많이 바뀐 연예인 뭐 몇 명 해가지고 나온 그런 거를 봤는데 전부 다 제가 볼 땐 필러 문제예요. 필러가 뭐 나쁘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러라는 시술을 적절하게 필요에 맞게 하면은 좋을 텐데 성형의 대용으로 쓰니까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필러는 채우는 물질이죠. 네. 필러로 가장 많이 쓰는 히알루론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 우리 피부에 있는 성분이고 보습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뭉쳐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혈관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꺼진 부분을 채우는 데까지만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필러를 한다면 딱 그 정도만 권해요.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필러를 많이 넣어야겠죠. 그러면 사고 위험성도 올라가고 이마를 볼록하게 한다든지 눈 아래도 뭐 만들고 입술도 만들고 코도 세우고 피부가 늘어난다는 게 문제 같아요. 뭔가를 넣어놓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피부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필러가 빠지면 피부가 늘어난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처지겠죠.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 보이니까 또 필러를 넣게 돼요. 그게 반복이 되면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배우분들보다 할리우드 쪽이 그게 되게 심각하죠.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 갑자기 젊어졌다고 그래서 뭐 했냐 뭐 이런 그거 아마 그 안면 거상술일 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거는 나이를 먹었을 때 실제로 피부가 남아요.
그러면 얘를 줄여주면 훨씬 더 피부가 팽팽해지겠죠. 가장 직접적인 시술법이 안면 거상술이죠. 피부를 어느 정도 절개해서 잘라낼 수 있으니까 피부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흉터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단점인 거예요. 그렇다 해도 당장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건 실제로 피부를 줄여준 그런 수술이 아닐까.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건 수술을 하지 않고 피부를 줄이면 참 좋겠다. 외국 학회 갔을 때 그런 장비를 봤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어요. 조금은 방법적으로 볼 때 쉽지는 않겠다. 아이들 데뷔 전에는 울세라 인모드, 턱보톡스 이런 것도 많이 맞고 하이드라 페이셜 같은 거 약한 필링으로 맞아. 싹 좋게 결혼식 전에 싹 좋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그냥 한다면 피부 관리하는 정도. 조금 진정하는 관리. 괜찮은 건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데뷔하기 전엔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세요 라고 권하는 건 없어요.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합시다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이게 좋으니까 이거를 하십시오 라고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원장님께서는 확실히 좀 안전하고 피부에 좀 완만한 그런 시술들을 많이 권해주시는 것 같아요. 소심해서 그래요. 아니 뭘 소심해서요. 피부를 더 생각하시는 거죠. 피부과 의사는 꼼꼼해야 되니까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 적성에 잘 맞는다. 딱이다.